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KCN 금강방송은 익산 청년 취업의 현 주소를 짚어봅니다. 첫 번째로 설립 3년째 청년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시청의 취업 성과를 분석했습니다. 외주업체에 맡겨 운영하고 있는 청년시청은 다이로움 취업 박람회 등 각종 취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 성공률은 말을 꺼내기 무색할 정도로 극히 저조하고 취업 정보도 부실하기 짝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여부가 이르면 오는 4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수부 중앙항만 정책심의회는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의 원포트 운영 여부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군산 정치권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월요일 종합 뉴스입니다. KCN 금강방송은 익산 청년 취업의 현 주소를 짚어봅니다. 첫 번째로 설립 3년째 청년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시청의 취업 성과를 분석했습니다. 외지업체에 맡겨 운영하고 있는 청년시청은 다이로움 취업박람회 등 각종 취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 성공률은 말을 꺼내기가 무색할 정도로 극히 저조하고 취업 정보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청년시청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다이로움 취업박람회.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름휴가 등을 제외하곤 매월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열렸습니다. 그동안 현장 면접에 나선 업체는 평균 120여 곳. 하지만 취업 성공률은 초라합니다. 지난 2023년 첫해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는 1,800명. 이 중 취업자는 179명으로 전체의 9.9%입니다. 이듬해에는 2,200명이 찾았지만 취업자는 전체의 7.1%인 158명에 그쳤습니다. 취업자의 근속 여부를 살펴보면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익산시는 3개월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50만 원의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다이로움 취업박람회를 통한 취업자는 모두 합쳐 337명. 2023년 관련 통계는 없지만 지금까지 3개월 이상 근무한 취업자는 2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취업자의 92%가 도중에 일을 그만둔 겁니다. 지역 청년들이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일자리 정보를 얻기도 어렵습니다. 청년층은 인터넷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취득을 우선시하는데 다이로움 취업박람회가 열리는 익산 청년시청 누리집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용 정보나 공채 정보 코너만 있을 뿐 세부 내용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졸업반이어가지고 청년시청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 그냥 설명하고 있는 취업 박람회 같은 것만 좀 관심 있게 보는 중입니다. 다이로움 취업박람회는 익산시가 올해도 1억 원을 들여 전주 지역 위탁업체에 맡겼습니다. 뚜렷한 성과를 보장하기 어렵자 올해부터 객월제로 축소됐습니다. 또 익산시는 오는 11월부터 일자리 통합 플랫폼을 가동하기로 하고 전문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작년까지는 매달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2달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억 원을 투입한 다이로움 취업박람회. 초라한 성과만 남기고 있어 예산 낭비 지적과 함께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만 커지고 있습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전남에서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어 전북자치도가 차단 방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전남 영암에 이어 어제 무안 한우농장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국내 구제역 발생은 5건으로 늘었고 위기경보 심각단계 적용지역은 전남 한평군과 신안군까지 확대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는 등 차단 방역에 나섰습니다. 전북도가 올림픽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85기가와트시입니다. 올림픽 기간에만 483기가와트시가 생산될 예정으로 리우올림픽의 16배가 넘습니다. 이를 통해 도는 탄소 중립을 넘어 탄소 저감 올림픽을 내세울 예정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를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됩니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OCI SE 등은
오늘 도청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다음 달 산업부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적용지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5609이며 OCI-SE가 공급전력과 열원을 생산하고 새만금 개발공사는 분산에너지 사업자를 맡게 됩니다. 한편 정부는 상반기까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익산 마을전자 상거래 매출이 늘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매출이 10억 원을 넘겼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가 늘어난 겁니다. 이처럼 매출액이 늘어난 것은 설 기획전과 봄제철 농산물 기획전, 저장 농산물 기획전 등 다양한 마케팅이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군산 옛 구암교회 3.1운동 근거지가 국내 독립운동 사적지에 포함됐습니다. 독립기념관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내 독립운동 사적지에 군산 옛 구암교회 등 전국 10곳을 선정했습니다. 군산 옛 구암교회 3.1운동 근거지는 호남 지역에서 가장 먼저 만세를 부른 곳입니다. 독립기념관은 올해 3월부터 매월 이달의 국내 독립운동 사적지를 소개할 계획입니다. 진에어가 하절기 동안 군산에서 제주 노선을 하루 3차례 운항할 예정입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진에어는 오는 5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군산과 제주 노선을 하루 3차례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에어와 이스타항공은 각각 하루 1차례씩 운항했지만 이스타항공은 지난 2월 14일 슬롯을 반납함에 따라 진에어가 단독으로 해당 노선을 운항하게 됐습니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1월 군산시 진에어와 함께 항공편 증편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군산공항에서 동절기 운항을 중단한 이스타항공이 결국 군산을 떠납니다. 이스타항공은 전북도에 예년 수준의 재정 지원을 요구했지만 도는 군산공항의 안정적인 운영을 이유로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항공기 이착륙 횟수인 슬롯 반납을 신청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주 전국공항의 운항 스케줄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조만간 공개될 전망입니다. 감사원은 2년 전부터 실시해온 새만금 잼버리 대회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이달 내부 심의를 거쳐 공개할 예정입니다. 감사 대상은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전북도 등 16개 기관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준비 부족 논란으로 최악의 국제행사로 꼽힌 주체와 원인이 가려질 전망입니다.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여부가 이르면 오는 4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수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는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의 원포트 운영 여부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무역항 지정이 임박하면서 군산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항에서 남쪽으로 20km 떨어진 새만금 신항. 개항이 다가오면서 무역항 지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르면 오는 4월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과 군산항 새만금 신항의 단일항만 운영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무역항 지정은 지자체 간 사전 합의를 거쳐 중앙항만 정책심의회에서 의결합니다. 군산은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하나로 관리해야 한다며 전북도의 자문단 의견을 해수부에 전달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무역항 지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핵심 열쇠는 자문회의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공식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반면 전북도는 법적 행정 절차가 시작되는 심의회 때 전문가 자문을 공식 의견으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입장이 엇갈리면서 해수부와 심의위원 설득이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군산의 정치력이 김제에 밀리는 상황. 김제 이원택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반면 군산 신영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군산은 시민집회와 단식투쟁, 서명운동으로 힘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무역항 지정이 임박한 새만금 신항.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시의회에 새만금 신항 원포트 무역항 지정 촉구 단식 농성이 보름 만에 철수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 시청 앞에 마련한 단식 농성 현상 철막을 철거하고 이성당 앞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시의원 단식은 지난 2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해 15일 만에 끝났으며 23명 가운데 11명이 참가했습니다. 시의회가 단식 농성을 멈춘 것은 단식 투쟁 방식의 동력을 크게 잃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지난 14일 일자리 정책 실무 협의회를 열고 일자리 정책 발굴에 나섰습니다. 시는 올해 고용률 65.3%, 고용자 수 13만 8천 명을 달성하기 위해 새만금 고용특구 일자리 사업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다양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고용률은 64.8%였고 실업률은 1.5%로 0.6% 감소했습니다. 특히 청년 고용률은 37.4%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액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23년 국민연금 통계 연보를 보면 1인당 평균 수급액이 전주가 57만 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군산 56만 원, 익산 51만 원입니다. 반면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40만 원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처럼 노령연금 수급액이 다른 것은 가입 기간과 평균 소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시가 전북시민대학 운영사업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돼 도비 7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시는 지난 2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 사업에 참여해 최종 운영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전북시민대학 군산 새만금 캠퍼스는 군산시와 군산대, 호원대 군장대, 군산간호대와 협력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습 매니저를 선발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교육생은 오는 24일부터 전북시민대학 누리집에서 선착순 모집하며 4월부터 8개월간 15개 교육과정이 진행됩니다. 원광대 약학과가 가상현실 동물 실험 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약학과 교수진이 내용을 구성하고 교육용 콘텐츠 전문 기업인 리모샷이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으로 약물 투여와 체혈, 해부 등을 가상현실로 학습할 수 있는 등 생명과학과 수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정비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해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8억 3천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14개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과 내외벽 도색, 화장실 보수 등이 추진됩니다. 또 시설물 정비와 함께 안전점검이 병행됩니다. 지난 주말 강풍이 불면서 건물 마감재가 떨어져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30분쯤 군산 동흥남동 새마을회관에 외벽 마감재가 강풍이 불면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건물 옆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한 대가 파손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새마을회는 중장비를 동원해 긴급 응급조치 등 추가 붕괴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고물가가 지속됨에 따라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정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북자치도는 도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상이 불가피하면 전국 평균 요금과 비교해 인상폭을 결정하거나 인상 시가는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내 착한 가게 업소를 현행 414곳에서 489곳으로 늘리고 축제와 행사장 바가지 요금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단독주택에 설치된 법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17일 오늘 오전 9시 21분쯤 진안군 정청면의 한 단독주택에 설치된 법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법당 내부 등이 타 소방서 추산 3,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펌프차 등 장비 13대를 동원해 1시간여 만에 불을 껐습니다.
소방당국은 촛불에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도 1호선에서 화물차 간 사고가 발생해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전주국토사무소에 따르면 17일 오늘 오후 3시쯤 나무를 싣고 정읍 북면의 화해교차로 인근을 달리던 화물차가 배수로 청소 작업을 하던 공사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로 인해 정읍에서 전주 방향 통행이 통제됐고 도로에 떨어진 목재를 치우는 한편 지방도 708호선으로 차량들이 우회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권 뉴스 박예린입니다. 군산시가 오늘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11일 기준 군산시에 주소를 둔 전국 대학교와 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이며 지원 금액은 지난해 기준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5년 이내 졸업생까지 혜택을 확대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희망자는 4월 11일까지 군산시청 누리집이나 교육지원과에 방문해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익산 지역 장애인은 평생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아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35만 원 상당의 평생교육 이용권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우선 선정되며 평생교육 바우처 수급자와 국가장학급 수혜자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평생학습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군산시가 오는 4월 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소농직불금은 130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고 면적직불금은 1헥타르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으로 전년보다 5% 증가했습니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17개 의무 활동을 이행해야 하며 이 가운데 농업인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군산시가 2006년생 청년 869명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 패스를 지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청년 문화예술 패스는 1인당 15만 원 상당의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패스는 5월 31일까지 선착순으로 발급되며 신청은 청년문화예술 패스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익산시가 오는 25일까지 4, 5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식회사 할인견학을 진행합니다. 공무원들은 할인의 전자동화 식품가공, 육가공 공정을 직접 확인하고 6차 식품산업 발전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주식회사 할인은 망성과 함열 제4산단에서 하루 평균 65만 마리를 도개하는 등 전국 최대의 육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가정 간편식과 천연 조미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수돗물 품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보고서에는 원수 및 정수 수질 검사, 수돗물 생산 과정, 수질 검사 결과 등이 도표와 그림으로 쉽게 설명돼 있습니다. 시는 품질 보고서를 매일, 주간, 월간 단위로 익산시 상하수도 사업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비치해 시민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나운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 4년차를 맞은 90세 어르신 생일음식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홀로 사시는 어르신의 생신을 축하했습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생일을 축하하고 어르신의 정서적 지지를 하고자 계획되었습니다. 군산시 보건소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기기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군산 5도, 익산 6도를 보이겠습니다. 도내는 영하 4도에서 7도로 꽃샘추위가 찾아오겠고 이른 새벽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익산은 내일 비 소식이 있겠고 목요일부터 다시 따뜻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군산도 내일 비 소식이 있겠고 바다의 물결은 5.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